계산 청안 운곡에 있는 라랄라 농장입니다. 오늘은 농리브 디아트의 농부 캠핑 농부에 요리할 때 들어갈 고추랑 가지를 좀 따려고 들어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라랄라 농장의 머슴 김태일입니다. 오늘은 머슴 말고 실장님이라고. 라랄라 농장 나 농장장. 실장입니다. 농장장 실장. 라랄라 농장 대표님의 레일을, 대표 말고 농장장. 라랄라 농장 농장장님의 레일을 차박 캠핑용으로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설명서가 안 들어있어서 자, 이제 상상을 하면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상상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갖고 와서 설명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기본을 했죠. 자, 변신하겠습니다. 1단계 변신. 이거 시청자들이 유치원 학생들이 아니라고. 와우, 평탄화가 되었어요. 완성. 다행히 이게 접히는 거라서 끼울 수가 있네요. 똑딱똑딱. 평평. 이거 유치원생 대상 아니라고. 하는 게 나아. 여기 들뜨는 것보다. 그치, 맞아. 준비하면서 상추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정에 상추 농사를 짓고 있는 나기창님네 하우스를 갈 예정입니다. 네, 상추를 얻는데 자신감이 있냐? 상추를 심는 걸 제가 도와드렸기 때문에 그때 약속을 하셨어요. 상추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가져가라고.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러 가는 거예요. 꽃상추. 와. 발표를 하는데 아주 자신만만하게 쌈장을 안 챙겨와가지고 이렇게 빼먹은 게 많죠? 덕분에 스스로 부르세요. 더 뭐 있지? 빼먹은 거 또 있지? 아니에요, 다 있을 거예요 이제. 지역에 또 장으로 유명하신 식품 명인님이 계신 곳에 쌈장을 얻으러 갑니다. 다행히 명인님과 조금의 친분이 있어서 명인님께서 사전에 전화를 드렸더니 장을 나눠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가서 장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정원 맛집, 농가 맛집, 정원 맛집. 조정숙님이 이렇게 오늘 촬영에 도움하시라고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성이 형. 네, 명절 잘 보냈어요? 명절 잘 보냈습니다. 잘 보냈죠? 우리 뭐 그냥 잘 보냈죠 뭐. 오늘 캠핑하러 나왔어요. 아, 진짜요? 네, 캠핑 나왔는데 네, 여기서 초정 주유소 쪽이거든요. 초정 주유소. 네. 근데 시연이랑 저랑 일단 둘이 나왔는데 형이랑 가브리엘하고 좀 불러서 같이 놀아볼까 싶어가지고. 완전 좋죠. 그러면 아까 뭐 고구마 굽는 거 있다고요? 네, 고구마 굽는 거랑 네.
제가 장작이랑 도끼랑 준비해서 할게요. 오, 대박인데? 아니 장작이랑 도끼 갖고 와서 그거를 다 직접 패는. 통해서 나 불을 떼야 돼. 숯불에 꺼야 돼요. 숯불에 항상. 오 나이스.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4시니까 네. 이따가 한 6시까지 괜찮죠? 6시까지 가겠습니다. 네, 저 오늘 맛있는 거 먹으려고 고기 좀 소고기 사놨습니다. 완전 기대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어요. 이따 봬요. 네, 제가 이따 봐요. 가브리엘님한테 이따 제가 바로 전화할게요. 네. 네. 자, 어떻게 밥은 괜찮았어요? 네.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 오늘 처음 해봐가지고 맛있게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밥을 일단은 먹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농리브 디아트의 캠핑 농부 프로그램에 맞게끔 우리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 전에 우리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을 아마 우리 유튜브 통해서 방송을 보는 분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이게 누구인지를 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자기 소개만 간단하게 나 누구라는 정도 PR 할 거 있으면 또 PR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제일 바깥쪽에 있는 분부터. 저는 38살 곽재성이고요. 이제 부모님과 같이 감자, 고구마, 콩, 또 뭐 있지? 고추를 농사짓고 있습니다. 어디서 농사져요? 충북 괴산에서 농사짓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재작년까지 호주 워킹홀리데이로 갔다가 한 7년을 호주 농장 생활하다가 재작년에 흑살림 귀농교육기관에서 귀농 교육을 받고 이제 올해 처음으로 충북 괴산 간물 지역에 귀농을 해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농사를 좀 해보려고 처음 시도한 젊은 청년 농부 강준원입니다. 작물은 지금 어떤 거? 지금 올해 감자를 처음 했고요. 감자 그리고 옥수수를 조금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고추를 열심히 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청안면 운공리 터를 잡고 있고요. 라랄라 농장의 라랄라 농장장입니다. 박시연입니다. 이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 자기의 정체성을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런 농부다 딱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단어를 선택한 계기나 이유 이런 것도 같이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땡땡 농부다. 재성 씨부터. 네.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지금으로서는 키워드는 생존. 그러니까 처음에는 농사로 좀 돈을, 그러니까 연초에 올해 그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직장에서 버는 것만큼 벌겠구나. 아니면 조금 더 부모님이랑 같이 하고 부모님 또 땅도 있고 그러니까 기반이 있으니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물론 뭐 제 실수도 있었고 뭐 기후적인 영향도 있지만 그래서 점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요. 기존에는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었지만 지금은 조금 내려놓고 좀 건강한 삶, 좀 나누는 삶을 좀 해보려고 고민 중이에요. 내년부터는 좀 조금씩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삶, 나누는 삶. 나눈다 그러면 뭐 작물을 좀 나눠주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뭐 일단 돈은 좀 벌고 그래도 네, 좀 이게 좀 생활비는 있으니까 전체를 일단은 나누는 건 생존부터 아니고. 하고. 네. 일손 나눔 많이 와주시겠죠. 아, 그죠. 그것도 그런 거는, 나눔이네요. 네, 지역- 몸으로 때우는 건 잘하니까. 네, 지역 일자리 창출도 해주시고 일손 네. 나눔을 통해서. 그죠. 자 그러면은 재성 형은 이제 생존 농부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러면 이어서 가브리엘님은 나를 특정 지을 수 있는 그런 단어 어떤 농부다? 저는 그 기다림을 뜻하는 그 참을 인자하고 놈자를 써서 별칭으로 인자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농부라면 직접 그 씨앗을 뿌리고
같이 자라고 그걸 지켜보면서 수확까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옛말에 그 뭐 한농은 풀을 키우고 뭐 중농은 작물을 키우고 곡식을 키우고 상농은 땅을 키우고 그 제일 위에가 이제 성농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감히 그 성농을 꿈꾸면서 그 성농이라는 건 바로 사람을 기르는 거거든요. 내가 작물을 기른다는 생각이 아니라 사람 그 농사를 짓는 본인 농부 자체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키운 작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를 지켜보는 거지 어떤 작물을 많이 키워가지고 많이 팔 목적이 아니라 나도 건강해지고 작물도 건강해지고 그게 가장 큰 목적이라 그 과정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잘 못 짓더라도 그 기다림의 지혜를 좀 얻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그 인자, 기다리는 농부라는 별칭을 쓰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 분 시현 씨, 라랄라 농장주님, 농장장. 농장장님, 장자 들어가는 거. 나는 땡땡 농부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 나는 하루살이 농부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저의 삶의 방식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행복이라는 단어인데,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고 또 현실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하루하루를 잘 살면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온전히 그냥 내 삶이 채워지는 거니까 지금 이 순간 행복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오늘 행복해야지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행복한 내가 되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하루살이 농부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도 돈이 없어서 하루 일 나가고 알바비 받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표현이에요. 성공해서 내년에는 이제 단연생 농부가 될 수 있도록 하루살이가 아니라 영생을 바라겠습니다. 영생 농부. 그러면은 나도 이제 같이 대답을 하고 싶어요. 네. 나도 이제 어떤 농부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제 고민을 했어요. 나도 농부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근데 뭐 주말에는 농사일을 하러 가니까 그래서 나는 주말 농부다. 그냥 주말에 평일에는 청주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주말에는 라랄라 농장에 가서 일손을 돕고 그래서 주말엔 농부가 되는 나는 주말 농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어느 순간 내가 난 농사를 져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그런 거를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재성이 형부터. 시작은 그렇게 됐어요. 부모님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혹시 농사를 짓기 전에는 그러면은 뭐 다른 일을 해보신 거라던가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이제 자동차를 전공해서 1년 정도 직장 생활을 자동차 정비랑 검사 쪽을 했고요. 그 이후에 어학연수 2년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귀농을 한 거죠. 이제 저의 경력은 이제 그렇게. 지금 한 9년 차. 그럼 올해가 2020년이니까 2012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들어와서 농사를 시작했죠. 9년 차면 가장 선배네요, 여기 중에서. 이제 초보 농부는 벗어난 거죠? 어느 정도? 그 경력은 그렇지만 이게 좀 그 농사의 결과물이 초보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의. 결과물로는 올해 가장 선배. 결과물로는 올해 가장 선배님. 그럼 다음은 우리 가장 선배님이 농사를 짓게 된 그냥 농부가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듣고 싶어요. 그리고 농부가 되기 전에는 나의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진짜 말 그대로 일을 하고 그 번 돈으로 여행을 하고 돌아올 목적으로 갔던 그 워킹홀리데이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그 농장 관련된 일을 오래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6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그 농작물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호주 다른 나라에 와서 농작물을 관리하고 그런 뿌듯한 느낌을 느낀다는 것도 물론 좋지만 난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 있는 토종 씨앗이나 뭐 이런 우리가 실제로 먹어야 되는 그런 농작물들을 직접 키워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국으로 귀국하기를 마음을 먹고 재작년인데 들어왔는데 글쎄요 농부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농사꾼의 높임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이 뭐 당연히 그 높임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농부가 너무 그 거만하게 내가 작물을 키워낸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땅이 자연적으로 키워내서 그 건강한 작물을 사람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실제로 제가 작물을 키워보면서 연습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내가 과연 농사꾼이 될 수 있는가, 농부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답을 계속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뭐 작년에 교육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 제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온 농사인데 비교적 잘 됐다고 남들도 얘기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만족스럽게 느끼고 있는데 올해가 처음이라 잘 됐을 수도 있는 거고 내년에 또 다른 작물을 하더라도 다시 처음처럼 내가 처음에 씨앗을 뿌릴 때 어떤 마음이었지? 그 마음부터 다시 내년에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농부는 아직 되려면 좀 멀었고 내년 한 번 더 연습해보는 걸로 그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떤 질문을 좀 드려볼 거냐면 농사를 짓는 기간 동안 힘들었던 것들, 농사 지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나 그런 경험들 그것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럼 먼저 시현 씨부터 내가 농사 져보니까 어떤 고민이 있고 또 지금 현재 고민이 또 뭐가 있는지. 말하자면 첫 농사가 이제 감자 농사였는데 1000평에다가 감자를 심었어요. 근데 1000평에다 감자를 심어서 한 살림에 5,000kg를 약정을 받았는데 동네 분들 이제 기존에 농사 짓던 분들은 5,000kg가 아니라 10,000kg가 나온대요. 10,000kg가 나오는데 니들은 초보니까 5,000을 약정을 해라. 그래서 5,000kg 약정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감자를 캐니까 500kg가 나온 거죠. 1000평에서 500kg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캐는 날짜도 이틀을 잡았는데 하루에 다 캤고 아주머니도 용역을 써가지고 두 분을 구해서 했는데 이제 아주머니들도 어떡하냐고 나를 이제 더 토닥이시고 동네 이제 옆 동네 계시는 저희 많이 도와주셨던 생산자님도 경운기 끌고 와가지고 감자를 캐주셨는데 그 생산자님도 말을 잇지를 못하는 거죠. 뭐라고 위로의 말을 못 고르셨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도와주시다가 그냥 가셨죠. 너무 기가 막힌 성적을 첫 농사의 첫 작물에 그렇게 받았으니까 뭔가 다음 작물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울감에 빠져 있고 그래서 흥이 안 나는 상태로 계속 시간을 보내니까 내가 처음에 농사 짓고 싶었던 마음이랑 이게 안 맞으니까 빨리 잊어버리자 해서 이겨내긴 이겨냈죠. 그리고 올해 또 파밭이 물에 잠겨가지고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은 파 썩는 냄새가 올라오고 옆에 밭에 양배추 썩는 냄새가 올라오고 비는 계속 오고 네, 올해도 많이 오랬죠. 뭐 망한 사건 사고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마이크를 넘겨서 우리가 비교적 너무 망했잖아. 우리 성공한 가브리엘의 이제 농사를 1년 독립된 농사를 지으시면서 네. 겪었던 뭐 어려움이나 그리고 현재 고민거리 같은 게 뭐가 있는지. 일단은 뭐 올해 첫 농사 지으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올해 감자를 한 300평도 안 되게 심었어요. 몇 킬로 나왔죠? 근데 한 20kg로 한 5, 60박스 정도 이상이 나왔으니까 거기서 한 1톤 정도가 더 나온 거네요. 우리는 1000평에 500킬로 나왔는데 1000평에 25박스가 나왔는데 네. 300평에 50박스가 나왔다. 60박스. 60박스. 그래서 꽤 많이 나오고
이건 뭐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정말 말 그대로 땅이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할 따름이고. 땅을 잘 키웠네요. 상농이네. 참 60kg, 10kg 아닌가요? 60박스? 20kg가 아니라? 아니요, 10kg는 90박스가 넘었어요. 아, 그건 네, 10kg짜리를 하고 이제 쉽게 이제 20kg로 기준했을 때 어쨌든 초기에 뭐 감자를 심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뭐 퇴비는 얼마만큼 뿌려야 되고 약간 좀 무시하는 듯한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네 감자밭에 뭐 잎이나 제대로 나오겠어? 근데 저는 뭐 그런 건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제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나 스스로를 도우면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혼자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또 주변에 청년 농부들도 많이 도움을 주셨고, 또 같이 밭에서 만나는 어르신들도 그냥 던지는 말씀으로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걸 그냥 고지 듣지 않고 한번 되새겨가지고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모르니까 계속 가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교육받을 때도 감자를 심어봤지만 어떤 방식으로 키워야 되는지는 몰랐고, 뭐 북주기를 해주면 좋다, 뭐 풀을 많이 베줘야 되고, 저는 또 부직포도 깔지 않고 저도 이제 풀을 좀 키워가지고 자르면서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매일 가서 사진을 찍고 돌아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잘 자라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막상 수확할 때쯤 되니까 이제 꽃도 피고 꽃이 지고 난 뒤에 이제 잎들을 보니까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이 저도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이어서 우리 가장 연륜 있고 오래 농사 지은 9년차 농부 하지만 초보 농부의 딱지를 뗄 듯 말 듯한 곽재성 농부님의 뭐 농사를 9년간 지으면서 있었던 뭐 에피소드나 특별한 일들, 뭐 고민거리 그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9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뭐 부모님과의 관계는 항상 안 좋았고. 아이고. 그러니까 뭐 좀 계속되는 후회지만. 아버지 유튜브 안 보시죠? 네, 다행히도. 일단 농사 시작 안 했으면 관계가 이렇게까지 좀 안 좋아지진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일단 있고요. 그 기존에 하던 감자, 옥수수보다 좀 소득 작물을 좀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게 블루베리였고 수박이었는데, 일단 다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는 뭐 일단 실패했죠. 그 일단 지역에 맞지 않는 그 작목이었고, 일단 지역에서 주력으로 미는 작물이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지역에서 안 하는 작물은 판매도 힘들고 일단 여러모로 그러니까 주변에 하는 농가들이 많아야 뭐 이제 중간 도매 상인들도 와서 직접 사가는데 그게 아니니까 좀 힘들어서 일단 그거로 좀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일단 뭐 제가 아무리 잘해서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도 그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농산물 가격이 너무 이제 하락이 되는, 제값을 못 받는, 제값을 받으려면 직거래를 최대한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단 쉽지 않더라고요. 뭐 블로그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게 꾸준하게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고객 관리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년 전부터 한살림을 통해서 안정적인 좀 공급망을 찾아 들어갔는데 그나마 좀 나아졌어요. 일단 좀 안정적인 수익이.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수익은 보장됐지만 이게 좀 만족할 만한. 그래서 요즘은 일단 이게 농사로 계속 돈을 벌어야지 하니까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러니까 농사 자체를 그냥 하나의 직업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재밌게 하려면 최소한의 돈을 벌고 다른 좀 일을 하면서 좀 돈이 좀 버는 게 농사에 대한 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농사로 돈을 진짜 어느 정도 이 정도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뭐 그런 걸 좀 마음을 비우고 있어요 요즘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좀 우울한 얘기를 나눴으니까 이런 거 성공한 농부가 오늘 좀 준비된 이벤트가 있어요. 우리의 우울함을 조금 더 승화시켜 줄 수 있는 기타 연주. 정부의 기종 주세요, 기종. 기를 한번 받아봅시다. Almost
이제 좀 희망찬 느낌으로 앞으로의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나는 이런 농부가 되어 있을 거다. 나의 뭐 다짐이든 각오든 짧게 네. 임팩트 있게 우리 네. 농부님부터. 1년 동안 농사 관련돼서 고생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최대한 좀 즐겁게 해보고 싶어요. 재밌게. 이제 그거에 대한 결론은 최대한 좀 줄이고,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수익에 만족을 하고, 이제 다른 일로 어차피 요즘엔 직업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직업이 두루 하면서 농업은 좀 재밌게,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뭐 100%는 아니겠지만 뭐 30%, 40%까지라도 자급자족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저 주위 분들과 또 건강한 먹거리 나눠 먹을 수 있는 좀 즐기는 행복한 농부가 저는 되고 싶습니다. 즐기고 행복한 농부가 되는 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우리 다음 가브리엘 농부님도. 네, 저는 뭐 이제 시작이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농의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커서 나를 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작물과 나도 같이 자라는 그런 농부가 되고 싶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적어도 10년은 하자고 했으니 10년은 할 수 있게 돈도 좀 버는, 그래서 10년이 아니라 영원히 농부를 할 수도 있게끔 돈도 좀 버는 농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벌어서 저 좀 주세요. 아이, 나눠드릴게요. 마이크 여기 왔으니까 저는 그러네. 저는 지금 현재는 한살림 청주의 그 소통지원팀의 실무자로 있지만, 어쨌거나 제 목표는 한살림 안에서 스스로 성장하고, 그리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즐겁게 직장 생활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만약에 새로운 것에 더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 또한 나의 새로운 또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즐거운 일을 쫓아다니는 그런 주말 농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성님, 가브리엘님, 시연님 모두께 큰 박수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